이 사람 여러분들의 동정을 받고 싶어요. 이 사람들 안 되겠네. 아 이거 뭐 나 오른쪽 못 보겠어. 그런 눈으로 쳐다보고 네, 여러분들 해치지 않습니다. 또 나가신다. 안녕하세요. 방구석 딸바TV의 성교육 강사 난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림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박이다. 이렇게 들고 언제 팀장님 얼굴 보실 때가 아니고 지금 저희가 그러네. 들고 있는 거 보실 건틀렛 때. 보고 있어야겠네. 살도 빠지고요. 제 팔도 빠지게 생겼습니다. 다 같이 다. 아니 빠져. 조명까지 받으니까 건틀렛이 네 오늘 난쌤이 벌칙을 받는 날입니다. 빨리 들어오셔서. 아 무거워. 빨리 네. 들어오세요. 이상봉님 반갑습니다. 오 타노스 알아봐 주시는군요. 네 제가 승리했기 때문에 오늘 난쌤한테 벌칙으로 타노스 건틀렛을 선물로 드렸어요. 뱅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뱅크님 너무 찐으로 쓰시는 거 아니에요? 네. 팔 이렇게 들고 있지 말고 이렇게 대고 있어요. 무거워. 진짜 이거 되게 건들지 마라. 나 오늘 너 이미지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나 오늘 흑화한다. 네 오늘 난노스님이 난노스님입니다. 난노스요? 핑거 스냅 할까봐 겁나 좋겠어. 아니 이거 핑거스에 안 된다니까. 안고 부러지는데. 여러분들 뭐 빨리 어떻게 봐주세요. 합니까? 난쌤 더 이 뭐랄까 분노 지수 올라가면 안 되니까요. 저 지금 얼굴 좀 빨개지고 빨리 있는 것 같아요. 드립 빨리 치고 빠져야지. 손가락 튕겨주세요. 하잖아. 뱅크님 튕겨버릴 거예요. 요 핑거 스냅 지금 한번 해. 나 흑화했어 지금. 건들지 마세요. 자, 이 벌칙이 아니죠. 굉장히 뭔가 이렇게 난쌤한테 새로운 이미지를 드린 것 같아. 자, 여러분들과 난노스 맞아요? 오늘은 난노스와 함께하는 방송. 우리 오늘 왜 이렇게 안 들어오시지 근데? 오늘 진짜 크크님도 왜 안 오셔? 어김없이 오늘도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구석 딸바TV의 성교육 강사 난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림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네, 라방이다. 라방이다. 안녕. 네, 오늘 난쌤이 이렇게 무거워. 타노스의 건틀렛을 끼고 있습니다. 제가 벌칙으로 이 건틀렛 끼기로 했거든요. 이거 되게 무거워요. 아세요? 네, 여러분들 딱 이거 집에 갖고 계신 분 계시나? 네, 오프닝까지는 끼고 계셔야 되니까 건틀렛 6개의 스톤을 모으고 빽한 계시네요. 것 같아. 네, 잠시 무겁게 들고 있긴 하지만요.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항상 처음에 시작하면은 오프닝 인사하고 우리들 근황 토크 들어가야죠. 그렇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글 남겨주는 것부터 한번 좀 갈까요? 네, 그러시죠. 한번 좀 읽어봐 드릴게요. 제가 이거 들고 읽을게요. 투 방구석 딸바 TV입니다. 네, 김민주님께서는요. 기다렸어요. 예능 보는 것 같아요. 방송이 나눠지나 봐요. 다음 이야기 정말 궁금하네요. 우리 김민주님도 엄청 자주 오시는 네, 분이신데. 계속 댓글 남겨주셔서 그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클레어님께서는 중학교 1학년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올해 봄에 딸의 성교육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푸르너어 성을 알게 되었고 시크릿 가족 딸바TV도 알게 되었습니다. 네. 팟빵을 통해서 구성의 선생님의 아우성 딸바 책방 그리고 지금 크림 작가님과 난쌤이 하시는 성교육 라디오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을 격주 수요일에 하신다고 해서 유튜브로 찾아 들어가 보니 시간은 오후 6시인 것 같은데 정확한 날짜는 없더라고요. 혹시 날짜를 알려주시면 실시간 방송 참여하도록 할게요. 크림 작가님이 벌칙으로 받으신 노란 머리 가발? 코수염? 전 듣기만 하네요. 꼭 화면으로도 보고 싶습니다. 클레어님 오늘 오셨어요. 클레어님 오신 거 아니에요? 오셨나? 클레어님 오셨나요? 클레어님 맞죠?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클레어님 환영합니다. 소름 돋았어. 지금 바로 사연을 읽어드렸거든요. 완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딱 들어오시자마자 건틀렛 보이시나요? 난쌤의 손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 이룬 우리 업적이죠. 드디어 제가 이겼습니다. 아주 거의 압도적으로 이겼죠. 저번 방송에 동정표요, 압도적으로 동정표. 이 건틀렛을 동정표요, 동정표. 이런 기분이군요. 승리의 어떤 기분. 무거워 죽겠네. 오늘도 연승을 위해 여러분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무거워 죽겠습니다.
자, 성국민 사연 22살 청년. 네. 이분 저번에 사연 보내주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네, 답변이 맞습니다. 또 왔는데 자해 중독으로 고민하여 방구석 딸바TV에 사연을 보낸 후 크림 작가님의 훈련법에 따라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 야동을 완전히 끊을 수 없지만 조루 증상도 좋아져서 계속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분 저희 메일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계속 훈련하고 있는데 아직 야동을 완전히 끊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있으시니까 네네, 얼마나 이제 멋있어요. 자, 조루 증상도 많이 완화됐고 네, 같이 훈련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네, 우리 훈련에 동참하실 분들 파이팅. 뱅크님이 악담 퍼버스 네. 건틀렛 때문에 그러니까 이 건틀렛으로 제가 튕겨버렸는데. 이거 아직 핑거 스냅도 안 했는데 반으로 줄어들었어. 그러니까요. 이거 하라고 한 사람 누구야? 그러니까요. 접니다. 네. 그리고 우리 클레어님 두 분 목소리만 듣다가 얼굴 보니 미남 미녀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조명을 더 켰어요. 미남과 난노스. 난노스가 옆에 오늘 계십니다. 조명을 조금 더 켰더니 더 빛나네. 이제 내려돼요. 근데 이제 보내드리기 전에 건틀렛을 보내드리기 전에 핑거 스냅 한 번만 해주시고 그거 안 된다. 하나 안 둘 된다. 셋 뿅. 안녕. 자 이제 빼주세요. 참. 무거워. 네. 여러분들의 오늘 뭔가 소원 성취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원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 작가님의 소원 아니십니까? 제 소원이었죠. 이 곤란하네. 승리의 그동안의 노란 머리와 코수염 이 점이 뭡니까 왕서방점. 오늘도 과연 갈 수 있을지 한번 끝까지 한번. 오늘은 뭐 저의 승리라고 보시면 연승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가님은 지난 2주간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네, 저는 이제 간헐적 단식이라고. 살 빠졌죠? 네, 요즘 좀 빠졌어요. 네. 좀 빠지고 있는 와중이라 아직 뭐 이렇게 90kg대의 사람들은 살짝 빠지는 거는 티가 안 나죠. 아니 살짝 빠지신 거 아니에요? 네. 많이 빠지신 거 아니에요? 한 3kg 빠졌는데 그래요? 네, 이제 조금씩 더 날렵한 턱선을 보여드리도록 저도 살 하겠습니다. 빼고 싶다. 나도 3kg만 저는 이렇게 간헐적 단식으로 점심만 먹고 있는데 우리 난쌤은 어떻게 지냈나요? 우리 그 코로나 2.5단계에서 지금 2단계로 내려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죠. 근데 네. 그것도 뭐 2.25단계 약간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갖고 최근에 계속 그냥 집에만 있다가 그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좀 갔다 왔어요. 네네. 중요하죠.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강아지가 아니면 난쌤. 제가 난쌤이 행복하다고요? 아니 그 잠깐 이렇게 그쵸. 마스크 쓰고 나가가지고 강아지 산책시키고 들어왔는데 그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사소한 거에도 행복한 사람인데 이 세상이 나를 가만히 냅두질 가만히 냅두질 않는구나. 건틀렛 뺐죠? 뭐 이 세상을 얘기하길래. 정말. 자, 그 뭔가 이렇게 이 일상적인 아주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이 지금은 맞아요.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거. 한번 좀 너무 소확행 진짜 좀 그게 공감하시는 아쉬운, 분들도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안타깝고 아쉬운 상황들인데 우리 코로나19 같이 지혜롭게 안전하게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마스크 잘 착용들 하시고요. 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네, 아이고 마스크 잘 쓰시고 뱅크님의 그 촌철살인 건틀렛 때문에 시청자 수가 반 날아갔다고 정말인 것 같아. 했어요. 자, 빨리 살려내야 되는데 다음엔 제가 아이언맨을 뭔가 껴야 진짜 되나? 이번에 마음이 좀 그랬다니까요. 멀었어요. 앞전 방송보다. 좀 멀었다? 어떤 뜻이지? 너무 오랜만에 나타난. 근데 하여튼 저만 그랬을 수 있죠.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시나? 네, 아니 근데 아무튼, 작가님은 엄청 또 금방 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라이브 방송 맨날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바쁘셔가지고. 편집을 해서 그렇구나. 맞아요. 그런 오늘 것 같아요. 바쁘셔가지고. 네. 네, 크크님도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크크님. 안녕하세요. 네, 아까 잠깐 인사했는데. 왔다 가셨다면서요? 네, 왔다 가셨죠? 우리 크크님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 근황은 이 정도로 조금 얘기를 좀 나눠보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본격적으로 오늘의 라이브 방송 또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네. 합니다. 약간 제목이 뜬금없을 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약간 뭐 소설 쓰지 마, 약간 뭐 이런 건데 맞아요. 도대체 어떤 소설을 쓰지 마에 대한 내용들일지 음. 한번 조금 같이 이야기를 네, 나눠보는 오늘 시간이 끝까지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코너
하나 둘 셋. 성토 갔어요. 예. 아유 티키타카요 점점 해이해지고 있어요. 이거 뭐 난잡한 이 호흡은 뭐야? 아니 우리 아. 그 이거 올릴 때 여기 네. 뭐 하나 음악을 하나씩 넣어요. 아 항상 늦는데 아 이거 하고선 민망한 건 뭐. 아니면 우리 여기서 뭔가 틀까? 아 그래야 되겠어요. 성토 갔어요. 민망하면 좀 뾰로롱 더 뭔가 이렇게 뭔가 나올 수 뭔가 있게. 이렇게 뾰로롱 소리가 아 딱에. 동시 녹음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네. 성토 갔어요 사연 좀 읽어볼 건데요. 여러분들의 사연을 읽어드리는 시간. 읽어도 돼요? 아 예, 읽어드려도 된다고 했으니까. SMJ님에게 저희가 네. 상품도 한번 드렸던 분인데 네 오늘 안 들어오셨나봐요 SMJ님. 또 나중에 또 녹화본으로 네 다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 사연을 조금 길거든요. 제가 네.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2살인 남자입니다. 딸바TV의 유튜브로 성에 대해서 청소년 때는 전혀 인식하지 않은 것들이 올바른 관점으로 바뀌고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고민 상담은 딸바TV에서 다뤄왔던 음란물을 끊고 싶어요. 야동 보면 처벌받나요? 5화 2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2월 말부터 엠번방 사건을 접하면서 음란물을 소지하고 다운받고 동거래를 한 적이 없는데도 엄청난 죄책감과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자신의 과거에 대한 회개와 반성이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해서 2월 말부터는 음란물을 보지 않고도 충분히 자위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회개의 시간을 가졌어도 마치 제가 범죄자인 것처럼 스스로 공포감을 조성하는 성향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최근에는 어머님 지금 친구 어머님이 근무하는. 네, 어머님이 분? 근무하는 곳에서 그 아들이 집에 사건이 있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들어와서 전자기기나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압수수색을 펼쳤다는 얘기. 그래서 어머님이 그런 거 절대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차라리 제가 제 경찰서에 제 전자기기를 가져가서 혹시라도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찾아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많이 불안하고요. 공포감이 몰려오고 있는데 저의 사연에 도움을 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사연으로 사실 이것보다 더 긴데 이 긴 내용을 읽어드리기 조금 어려울 게 있어서 제가 좀 각색을 조금 하기는 했어요. 간추려 주셨죠. 좀 난쌤이. 요약을 해서 네. 말씀드리는 건데 그 이 괴로 이야기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으세요. 엠번방 사건 이후에 관련해서 이제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죠. 공포심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다뤘던 공포심은 그런 거였어. 그러니까 제가 봤던 음란물이 뭐 엠번방에 관련된 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전에 봤었던 것들로 처벌받나요? 약간 이런 느낌의 공포심이었다면 지금 이분은 전혀 나는 본 적이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불안하다. 뭔가 공포심이 굉장히 밀려온다. 라고 얘기를 지금 좀 그런 공포심에 대한 것들을 표출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직접 이렇게 전자기기를 경찰서까지 가져가실 필요는 없는데 이미 6월 달부터 방향을 틀어서 내가 어떻게 이 그동안에 해왔던 이런 뭐 음란물에 대해서 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인지하셨으니까 불법적으로 이용한 것들도 뭐 회개 후회한다고 말씀도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를 본인이 이렇게 잘 관리하는 걸로 가신다면 엠번방 사건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가고 있잖아요. 지금 가해자들 처벌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6월 2일부터는 이제 엠번방 방지법이 시행이 돼가지고 아마도 이제 성인물이라 하더라도 관련된 것들 특히 피해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처벌받는 규정들이 생겼으니까 이제 네. 거기에 준하게 잘 지켜가시면 되겠죠. 근데 약간 저는 그런 느낌보다 조금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 사연을 딱 봤는데 그 표창원 선생님이 했던 말이 생각이 확 났어요. 표창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 교수님이겠죠? 교수님이 해줬던 말씀이 제가 확 기억에 난 게 뭐가 있었냐면 범죄에 대한 비합리적인 두려움을 경계해야 한다. 제대로 알고 대비하되 불필요한 두려움은 갖지 말자라고 그 엠번방 사건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거를 대목을 읽어주셨어요. 제가 이게 너무 감명 깊어서 제 다이어리에 써놨었던 네네.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쉽게 조금 얘기하면은 뭐 최근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매치기 놈들이 많다라고 해갖고 애초에 밖에 안 나가버리는 그런 거라던가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내가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상황인데도
혹시나 내가 한 적은 없을지 아니면 내가 당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 정말 막연한 두려움에 네.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분이 얘기해 주신 걸로는 한 번도 이제 음란물을 본 적이 다운받거나 소지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비합리적인 두려움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약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이게 범죄 심리학에서는 강력한 어떤 제재를 가하게 되면 억제력이 생기죠. 근데 그러면 범죄율이 떨어져야 되잖아. 근데 아니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막연한 두려움. 네, 이런 그거에 것들이 해당되지 있는 않은 거죠. 사람들까지 그런 억제감이 사실은 그렇게 범죄자들의 어떤 성향 자체를 억제하는 것들에는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연대로 우리 SMJ님이 진짜 실제적으로 자기가 기억해보고 상기해봤을 때도 내가 정말 실증적으로 잘못한 것들이 없다면 이제 안심하고 그런 정리를 좀 해야죠. 그니까요. 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막연한 공포심을 좀 제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들이 있으면 그 공포심이 조금씩 사라지죠. 맞아요. 너무 약간 불필요한 두려움인 것 네, 같아요. 이렇지 않으면 이렇게 정리를 안 하면 뭐 뉴스 보도나 아니면 기사를 이렇게 보다가도 나랑 비슷한데 나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면 내가 모르게 저지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상상 더하기가 되니까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위법 상황이고 어떤 것들이 피해물들을 내가 나도 모르게 착취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 되죠. 이참에 공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막연한 두려움을 그냥 그대로 덮고 넘어가려는 것보다 조금 구체적으로 공부를 조금 해보시는 거예요. 음란물 쪽에 어떤 일이 있었고 뭐 이게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고 아니면 또 얘가 저지른 법은 뭐였고 뭐 이런 거를 조금 나눠서 공부를 해보시면 약간 어느 부분은 내가 두려워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만 어느 부분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은 부분이구나라는 게 좀 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두려움을 조금씩 줄여가는 방법들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그쵸? 두려움에 계속 휩싸이면 이게 약간의 강박으로 두려움 더하기가 되니까 이 두려움을 덜어내는 작업부터 우리 좀 SMJ님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안을 삼고 나는 이 잘못은 하지 않았으니까 굳이, 앞으로도 더 잘 지켜야지 뭐 이렇게 맞아. 네,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좀 오늘 자신만의 팩트 체크를 하시고 네,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이렇게 뉴스나 언론 미디어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내가 정확하게 식별하는 거 분별하는 것들이 분명해지면 정보도 너무 많아. 네, 분명해지면 본인이 막연하게 생각했던 두려움이 조금 더 덜해지고 공포심을 계속 병행하지 않도록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뭐 우리가 안심을 좀 드렸으니까 네. 약간 이거랑 조금 별개긴 한데 저 요즘 뭔가 강력 범죄 이런 거를 보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심리가 뭐 처음에 엠번방 사건 터졌을 때도 약간 이 사건이 정확하게 어떤 사건인지 알아야 되는데 보기가 싫은 거예요. 계속. 왜냐면 보면 너무 기억에 많이 남고 맞아요. 뭐 살인, 강도 이런 것들도 뭔가 약간 뭐 성폭행 이런 게 이렇게 기사를 읽고 나면 너무 힘들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외면하게 되더라고. 맞아요. 이게 범죄 뉴스, 특히 강력 범죄 뉴스들이 너무 많이 보도가 되면 사람들이 안 봐. 맞아요. 이 맞아요. 피로감이 생겨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럴 때 오히려 더 그 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뭐 손상되는 거죠. 조금 무너지는 것도 그러니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식별하는 거, 미디어에서 뉴스나 정보들을 맞아. 좀 걸러내는 것도 이 디지털 시대에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쉽지 않아요. 네, 우리 SMJ님이 이야기한 화두가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사회적인 문제니까 이제 너무 마음에 두지 않고 덜어내는 것들도 내려놓는 것들을 연습을 맞아요. 그것도 좀 노력이 해보시면 필요해요. 좋겠어요. 그렇게 내리실 순간 다른 분에게도 도움이 되시는 분이 되실 거예요. SMJ님은 너무 의도가 좋으시니까. 맞아요. 네, 자 너무 무거운 주제였지만 우리 네 희망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우리는 다음 코너로 두 넘어가죠. 번째 코너 방구석 성고민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근데 성토마서유는 하는데 왜 방구석 성고민 아무것도 없지? 생각해보니까 그렇다. 방구석 성고민 그렇죠? 뭘 하나 만들까요?
아니요, 일단 오늘은 안 만들래. 만들지 마. 너무 일이 많아.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사연 자. 한번 조금 네, 읽어볼까요? 다들 이야기하다가 다들 끊기셨어요. 다 경청 분위기신가 봐요. 아 진짜. 좀 네, 한번 이제 좀. 네, 방구석 성고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의견도 좀 남겨주십시오. 네, 이제 첫 번째 첫 번째 고민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중학생인 것 같아요. 이 어떤 고민을 나눠줬냐면 AV에서 진례 사정을 하고 여자 배우 성기를 클로즈업해서 정액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또 여러 명의 남자가 한 여자 배우 안에 사정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자 배우는 항상 찍고 난 다음에 사후 피임약을 먹나요? AV를 찍다가 임신할 수도 있지 않나요? 너무 여자 몸에 해로울 것 같아서요. 라는 내용의 이게 아니 여자들은 보면은 와 좋겠다 흥분된다 이거보다 그러니까 저 상황 저게 자체가 좋은가? 약간 이런 의구심으로 보다가 네, 오 근데 조금 심한 거 아닌가? 근데 이 친구가 보는 거는 살짝 하드해지는 단계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 명이 한 여자 배우 안에 막 사정하기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런 류의 기획물들이 그러니까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네, 그냥 약간 그러니까 야동 중에서도 약간 수위가 낮은 야동은 없지. 약간 그- 어떻게 표현해야 돼? 약간 하여튼 하드물이 있고 그냥 보통 그냥 정말 관계만 하다 끝나는 게 있으면 근데 때려 패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얘가 선택해서 본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냥 아, 그런가? 네, 이렇게 어쨌든 얻어 걸리는 것들이 아 그런가요? 그 단계를 그럴 수도 무시해 있겠다. 버리니까요. 일단 AV는 어덜트 비디오라고 해서 일본물 특히 이제 일본에서 제작된 영상들이 맞아요. 우리나라에 너무 불법적으로 난무하게 올라와 있으니 무분별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 아무런 청소년들한테 제약 없이 볼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AV를 보다 보면 이런 상황들을 보면 저거 뭐지? 깜짝 놀라고 저게 진짠가? 이런 고민들이 많죠. 아, 저희가 오늘 그거를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다소 상황이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해야죠. 해야 네, 돼요. 해야죠. 자, 맞아. 막- 너무 자극적인 눈살 찌푸려져. 저도 네, 그래요. 역겨워요. 맞아요. 막 사정하는 장면들을 막 클로즈업하고 남성 배우, 여성 배우가 막 이렇게 뭐 피스톤 운동하고 막 사정하는 장면들만 계속 연출하다고 그리고 여러 명이 막 사정하는 장면들 나오고 너무 싫어. 그리고 이게 진짜 스토리 없이 나 진짜 너무 싫다 갑자기.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막 모아놓은 모음집들도 있고 그것만 따로 기획을 해서 만드는 레이블 회사들도 많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만드는 네 거예요. 그게 연도별 상관없이 우리나라한테 무수히 많이 맞아. 그러니까 수입에서 물건이 들어온 것처럼 있는 게 아니라 이 온라인 모든 공간에 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만났습니다 우리 청소년이 당연히 궁금하겠죠. 그쵸. 궁금한 일단, 건 좀 네, 풀어줘야겠죠. 체크부터 해야겠죠. 일단 이 AV를 찍는 남성 배우, 여성 배우는 기본적으로 성관계의 장면을 찍는 것들이 사실적으로 찍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은 장치들을 다 하긴 하고 하죠. 합니다. 근데 그게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쵸. 실제로 AV 배우들 중에서 임신 확률들이 40% 가까이 된다고 하는 것도 경우도 높다. 많고, 네 그리고 임신 중절 수술률도 굉장히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피임약, 경구 피임약도 먹고 뭐 응급 피임약 먹는 경우도 음. 있고 이제 그 임신 이제 자궁에다 끼는 뭐 루프라던가 뭐 미리나 이런 거를 삽입을 해도 워낙 그쵸. 그런 걸 해도 사정이 되는 양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 촬영 우리가 영상을 볼 때는 한 40분 테이크 타임이 있다면 네, 맞아요. 이것들을 막 2박 3일에서 또는 4박 5일, 7일 이렇게 맞아요. 연속으로 촬영해서 스퀀시를 모아가지고 그걸 편집해 놓은 영상을 거니까. 만드니까 이제 성관계 횟수가 많은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짧아 보이는 영상이지만 그러다 보니 더 위험도도 높죠. 높죠. 네, 아무리 카메라가 있고 스태프들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성관계 장면을 찍는 영상이다 보니 장치들을 한다고 해도 몸에 해로운 부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여학생이 보는 거 맞아요. 이 여성 배우의 몸이 해롭지 않을까? 해로워요. 또 임신이 될 확률이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있어요. 당연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임신할 확률도 네. 있고 몸에도 해롭죠. 어떻게 좋아요. 네, 그런 AV 영화를 찍는 계약서에 여성의 몸을 보호한다는 조항들이 없어요. 그냥 다만 왜냐면 거기 이건 금액 다 액수만 있는 거죠. 돈이니까 말 그대로 여자 몸이 돈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일본 AV 산업은 야쿠자
어떤 그런 자금으로 시작된 것들이어서 이런 인권, 이런 어떤 보호 이렇게 시작된 산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산업들이 우리나라에 비춰지고 그대로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이제 흥분한다는 어떤 소스로만 쓰려고 하다 보니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누가 돈의 건강을 챙겨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돈은 성폭력에 돈이지. 미화되는 상황들을 계속 보다 보면 그 자극이 계속 생각나고 굉장히 그것들이 상품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성을 대상화하고 상품적인 어떤 기획들에 굉장히 땡겨지고 찾게 되고 또 보게 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그게 목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왜 한 번쯤 경험해 보신 데 있을 것 같아. 그냥 뉴스 기사 같은 거 보다가도 무슨 그렇게 잡다한 야한 광고들을 뜨는지 이거를 내가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었는데도 광고 보고 아이 뭐야 뒤로 돌아가면 그 장면이 안 잊혀진다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사물며 그 2초짜리 광고도 머리에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 15초 이름을 밝혀도 되겠지? 코카콜라. 코카콜라 15초짜리 만약에 뭐 CF라든지 30초짜리에 코카콜라 이미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나가면 코카콜라가 땡겨. 맞아. 이 느낌. 15초, 30초짜리 광고를 이렇게 봐도 그런데 맞아요. 남자 성기, 여자 성기를 반복적으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한 30분 정도 봤다. 내가 뭐 자위까지 하면서 봤다. 이러면 완전히 각인되죠. 이걸 세포의 각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일주일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망가져. 몸 망가져요. 예, 떠오르는 모든 성적인 자극들은 거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음흉해서 내가 뭐 변태라서가 아니라 그 자극에 몸이 반응하도록 길들여지는 뇌의 거지. 신호들이 그렇게 잡혀가는 거예요. 일자 고속도로가 나는 것처럼. 자, 그러면 이런 자극들을 봤을 때 우리 친구가 팩트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이렇게 상담이나 사연을 보내오면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정리를 해줄 수도 있고 이거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지? 네. 내가 이 정보를 접했고 또 성이라는 게 은밀하게 보게 되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잘 극복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을까? 요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성교육이고 그러려면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쉽지 않아, 진짜. 중요할 게 뭘까요? 이때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에게는 부모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없죠. 네. 물어보지도 못해. 그쵸. 사실. 유튜브와 지식인들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하죠. 그리고 그 친구들도 절대 부모나 양육자분들의 힘을 빌리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이건 내가 그냥 정보 찾으면 되지. 말도 못 꺼내지. 네. 어떻게 물어봐요? 그런데 중요한 정보, 미국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과 같이 성적인 대화를 한 부모들이 그 자녀들이 자라서 10대가 되면 부모들한테 와서 내가 연애든 성 스킨십이든 이런 이야기를 부모한테 더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오히려 그게 훨씬 더 네. 그리고 아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고. 네, 뭐 미시시피주나 뭐 계속해서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을 보면 그 분위기, 그 정서적인 분위기 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 또는 이렇게 고민을 하거나 기준을 잡을 때 부모의 조언을 듣는 경우가 더 많다. 특히 성적인 부분에서는 뭐 때문에 부모가 그 이야기를 들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화가 아무리 앞서가더라도 결정적으로 도와줄 때는 부모의 힘을 아이들이 떠오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친구도 이런 부분에서 되게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성만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과에 대해서는 관계 네, 이런 부분들이 있죠? 놓여져 있죠? 거지. 성으로만 좁힐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성적인 얘기를 하려면 부모와의 관계가 그러니까. 그만큼 되어 있어야 될까요? 그럼 결국에는 이 문제는 부모들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를 네. 좀 많이 하시네요. 그리고 막 성적인 얘기라고 하니까 뭔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는 어머님들한테 그 얘기 되게 많이 드려요. 어머님 첫사랑 남편분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분한테 첫사랑 한번 어땠는지 나도 어땠고 어떤 사람이 있었고 이거를 한번 얘기해 주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좀 되게 많이 해요. 네네. 저는. 근데 이제 가끔 어떤 어머님은 제가 얘기했더니 아이가 충격받던데요 라고 하셨는데 충격을 또 받을 이유가 없는 게 나는 아빠가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전제가- 너처럼 예쁜 딸이 있지 네, 예쁜 전제가 아들이 있지 있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조금 우리가 막 얘기하는 거를 막 앉혀놓고 막 성은 어떡하지 막 성이란 말만 들어도 막 얼굴 발그레해지시고 이러실 필요가 전혀 없이 근데 그런 이야기는 이제 본인이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얘기들로 골라보시면 그러니까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막 뉴스 나오고 있고 막 성범죄 사건 나오고 있는데 애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너무 힘들다니까. 그 안에서 저도 힘들어요. 버텨낼 자녀들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훈계하거나 성교육 저런 뉴스들을 얘기할 때만 나한테 조심시키려고 그러니까. 성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자기 위험 상황에서도 부모한테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런 거 보면 나도 힘들어. 네, 이 AV 산업을 만든 것도 어른이고 이걸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어른들이기 때문에 맞아. 이제 이 문화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부모들의 어떤 다른 움직임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이 사연 보면서 계속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처음 본 장면들이 너무 궁금해. 이게 뭐야? 놀랬어. 근데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네. 맞아. 아쉽습니다. 네. 속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음. 속은 건지 아닌지도 뭐 정확한 걸 알아야 판단할 거 아니에요. 네. 자, 뭐 일단 서연은 우리 중학생 사연에 위험성이 있고 이야기부터 해서 쭉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더 물어보세요. 저희한테 더 물어보시고 용기가 난다면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부모님하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쉽진 않겠지만 물론 쉽진 않고 네, 사실 좀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엄마도 있는. 노력해야 되고 그렇죠. 자녀도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얘기했는데 원하지 않던 대답이 나올 수 와요. 반응도 올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어, 이렇게 약간 상처를 튕겨낼 수 있는 것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도 없다. 그렇지만 내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용기는 한번 가져보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네요. 그럼 첫사랑 얘기 들을 수 있잖아. 그러면 네. 우리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초등학생 사연입니다. 여학생인 네.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사연인데 음, 제가 어느 날 오빠 방에 과일을 가져다 주려고 들어가다가 오빠가 헤드폰을 끼고 자기 고추를 만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때 너무 충격을 먹었는데 그래도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자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은 못하고 그냥 오빠도 자위라는 걸 하는구나 하고 넘어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궁금했던 건 네. 오빠가 그때 이불을 다리에 이렇게 끼고 자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덮고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불을 제가 같이 덮고 있었던 상황이 왔었는데 생각해보면 한 3, 4일은 같이 덮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때 그 오빠가 자위를 하고 나서 그 나왔다던 정자? 그게 묻어가지고 제가 임신이 되는 건 아닐까요? 되게 걱정입니다. 좀 무서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런 질문들 비슷한 이유로 되게 안 엄청- 믿기시죠? 네.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아니 무슨 저런 생각을 하지만 진짜 많아요. 네, 상담실에 이런 비슷한 류 상담 많고요. 제가 카톡 메일로 굉장히 많은 친구들한테 이런 진짜 많아요. 고민 사연을 들어요. 막 뭐 오빠가 자위하는 걸 봤는데 뭐 수건을 만지고 갔는데 내가 그 수건 쓰면 임신되나요? 막 이런 사연들이 확인하려고 반대로도 있잖아. 반대로도 있고. 제가 화장실에서 네. 자위를 했는데 그 정자가 혹시 뭐 변기에 튀어서 엄마가 변기에 앉았는데 제가 이제 제 정자로 엄마가 임신하는 건 아닌가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어떤 이런 분위기 전부터 굉장히 이거는 많았어요. 네, 이런 류의 안 믿기시죠? 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바이러스가 살아서 또는 바이러스가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 정자들도 막 그렇게 활동하고 막 임신의 어떤 확률들이 막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그렇게 10대의 정서로 쭉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한번 이렇게 느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약간 되게 단순하긴 한데 단순하고 뭐 그런 거 질문해라고 하면서도 사실 이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은 진짜 없는 거. 없죠. 없으니까 이런 고민들을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질문들이 막 올라오는 게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뭐 바보야? 막 이런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확실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알려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지식인의 이런 정보들이 오면 잘못 달려서 막 답변들이 달리는 게 있는데 확실하게 오늘 팩트 체크를 해드려야 되죠.
왜냐면 많이 오니까 이런 질문이. 네, 이 친구한테는 일단 기본적으로 임신 확률이 없다. 없죠. 네, 그 제로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공기 중에 나와 있는 정자로 인해서 임신될 확률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오빠 입을 덮은 거 가지고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변기통에 튄 거 가지고 걱정하지 마시고. 변기에 이렇게 눈 거 가지고 뭐 내가 나로 인해서 뭐 이런 그런 상상까지 물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팩트 체크를 해보면 전혀 그런 임신 확률이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조금 우리 확실하게 정해보는 거 어때요? 몸 밖으로 사정을 했어요. 근데 여성의 질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사정을 하면 사정한 순간부터 바로 임신 가능성이 없는 것이냐, 약간 이거에 대한 선을 좀 정해보는 게 어때요? 뭐 일단 그 선을 뭐 정해보죠. 여기 지금 고 선생님이 올바른 성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말씀하셨는데 일단 막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막 이렇게 손가락에 묻어 있었는데 접촉으로 인해서 혹시 내가 이렇게 임신 확률이 있느냐 이런 것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포함되는 사정 거니까. 후 정액으로 인해서 임신 확률이 있느냐, 뭐 우리가 의학적으로 밝혀서 지금 몇 퍼센트의 확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런 거는 좀 어렵고 일단 그 점액질이 바깥으로 사정된 이후부터 그게 체내에 들어가는 상황들이 직접적이지 않다면 임신 확률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저는 약간 기준을 약간 마르면 어때요? 마르면 침이 마를 때처럼 점액질이니까. 왜냐면 또 혹시 모르니까. 마르면 가능성이 없다. 그 마르고 닳도록 참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얘기를 해드리는데 마르면 그렇지 그렇게 이렇게 수분 상태가 다 날아가 있는 수분이 상태가 되면 날아가면 가능성이 없다. 네. 왜냐면 이게 저희가 함부로 그러니까 임신 가능성이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저희가 보기엔 가능성이 없어요. 없는데 진짜 만에 하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글에 임신 가능성이 없습니다라고 쓰는 선생님이 거의 90%는 없어요. 왜냐면 진짜 정말 이렇게 뭐 이불 이 정도가 아닌 이상은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없습니다라고 말씀 잘 안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들이 구체적인 묘사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임신 가능성 없습니다 했는데 진짜 만약에 임신해버리면 그것도 그분이 뭔가 약을 먹을 수 있는 시기도 놓친 것도 되고 막 이러니까. 네, 그 뭔가 이렇게 여기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상담사로서의 약간 이런 책임감이 여기서도 좀 분명히 무게가 있게 좀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면으로 갈까요? 마르면 좋네. 일단 체내 바깥으로 나간 정자의 생존율이 5시간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도 방금 이야기한 대로 5시간이면 다 말라버리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요. 마르면 좋네. 그게 또 이해하는 입장에서 편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조금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성기 접촉이 아니고서는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마르면 여러분 임신 확률이 없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보죠. 제대로 한 거 맞아요? 저? 그리고 좋아요. 접근법이 좋아. 접근법이. 오늘 건틀렛부터 오늘 제가 뿌린 그 어떤 거틀렛의 시초로 네. 난쌤이 오늘 잘 잡고 가네요. 자, 마르면 네, 조금. 그러면 우리 초등 또 중등 친구들이 마르면 큰 문제가 없겠구나. 이 정도는 네, 이 정도 생각하실 수 있고 맞아요. 이 수영장 임신 뭐 이런 확률도 좀 크크님도 맞아요. 얘기하고 저도 이런데 이 세계 토픽감 뭐 그다음에 루머, 썰 이런 거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로 인한 정보들을 가지고 과장해서 또는 큰 공포심으로 우리가 어떤 막연한 공포심을 갖는 것들은 문제가 좀 있다. 이 정보를 정확하게 식별하는 거는 팩트 확인해서 하면 되는데 일단 오늘 마르면 아니, 이게 아니다. 진짜 웃긴 게 네. 그 수영장 루머 있잖아요. 남자랑 같이 있으면 뭐 이렇게 물 타고 와서 임신된다. 그게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작년에 제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다니까요. 작년에 제가 승인인데
성인 네. 성인인데 아 작년에 그럴 수 있어요. 아 이해해보자. 그니까요. 일단 아니 이해해봅시다. 그니까 이게 얼마나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정보를 제대로 이렇게 구별을 못하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지를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이거는 한마디로 무지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 공포심이 있으면 그니까요. 그 정보를 수용하더라도 걱정되는 마음일 것 같아요. 초반에 나왔던 네. 그러니 얼마나 콘돔 피임률 이런 것들이 실패율이 높겠어요. 그니까요. 드러내놓고 얘기를 못 하니까 이런 또 흥분했습니다. 잠시. 다음 사연 넘어가 볼까요 이제? 우리 그러니까- 이 친구 너무 귀여운 사연으로 네.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이상현님 반갑습니다. 네, 뭐 소녀가 그 전에 다른 남성과 여러 상관계를 가졌다고 그 팩트 수영장. 체크해 주셨네요. 네. 수영장. 그러니까 이 정보는 끝까지 그리고 뉴스는 여러 개를 나열해서 비교를 해봅니다. 아 요즘 아, 편중된 뉴스도 수평으로 많아서. 보는 거예요. 뉴스는 내가 좋아하는 뉴스를 선호해서 보는 게 아니라 수평으로 두고 팩트 체크를 이게 미디어 리터러시. 갑자기 선생님 됐어. 아 이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선생님 앉아 있는. 내가 요즘에 SNS가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정보들만 모아놓으니까 맞아. 내가 그건 좀 좋아하는 있어요. 사람들, 내가 선호하는 정치 성향, 내가 좋아하는 취미 여기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이게 객관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계속 이어갈게요. 이제 선생님 끝? 네, 네, 오케이. 우리 21분 들어오셨네. 야, 이래, 오늘 좀 늦게 오셨다. 네, 바로 소생시켜드렸구나. 오늘 난쌤이 이 건틀렛을 오늘 벌칙으로 하셔서 참여분들이 갑자기 11분 제가 들어오셨길래 이거를 네, 이거 끼고 이 핑거스냅 한 줄 알았어요. 네, 오늘 다 들어오셨군요. 이제 반갑습니다. 벌칙이었기 때문에. 아, 오늘 다 늦게 들어오신 거구나. 신미르님도 반갑습니다. 아우, 낯익은 분들 다 들어오셨네요. 제가 인사 안 드린 분들 계실까요? 네. 이제 다시 내려놔야지. 괜히 네네. 들고 아, 있다가. 네. 계속 끼고 있어도 좋은데. 들고 있다가 또 나가면 어떡해. 아, 그러니까 또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근데 가지 마요. 네. 자, 시간이 이제 46분을 향해 가고 있네요. 세 번째 마지막 사연. 사연입니다.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이거 작가님 읽으실래요? 제가 읽는 게 좋겠네요. 네. 여성에게 나오는 분비물이 궁금해요. 애액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질염이 아닌 정상 상태의 분비물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는 곳이 없어서 사연 보냅니다. 그리고 여성 사정은 진짜 있을 수 있나요? 라고 저에게 메일과 쪽지 그리고 카톡으로 직접 친구 추가해가지고 이것까지 여쭤보신 분이세요.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질염 증상이 궁금한 게 아니라 분비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되게 정상 상태의 예, 분비물 궁금해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애액과 여성 사정에 대해서까지 나중에 궁금증을 더해하셔서 질문을 주셔가지고 오늘 방송에서 좀 이렇게 저희가 답변 드리면 좋겠다 생각해서 오늘 사연은 그러니까 약간 평소랑은 다른 느낌의 사연이 조금 많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잘못된 정보를 우리가 좀 팩트 체크도 하고 보통 때는 한 주제로 저희가 이어서 했지만 오늘은 좀 이렇게 다양한 네, 주제들이 다양한 좀 있는 것 주제들로. 같은데 이거 답변을 좀 드리면요. 음. 정상 상태의 분비물이 사실 여자는 없는 날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 상태라는 말이 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염증에 걸리지 않은 상태. 네. 그러니까 늘 있는데 분비물이 뭐 양이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약간 질이라는 것은 원래 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균도 좋은 균이 있고 나쁜 균이 있고 언제든지 나쁜 균으로 바뀔 수 있는 상비균이 그쵸. 있고 네. 약간 이런 상황 공생균도 있고. 네, 공생균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질염에 걸리지 않은 상태가 그냥 평범한 그냥 원래 질 상태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정상 비정상은 너무 좀 말이 무섭다. 그렇죠. 그렇죠. 이- 그래서 네네. 얘기해 주세요, 난쌤. 분비물이라는 게 분비물이라는 게 좀 보면은 약간 사람마다 많이 나오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마다 이 분비물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정말 그 시기마다 나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란 특히 여성분은 이제 배란 전에 배란 전에 나오는. 냉으로 나오고 배란 할 때도 나오고요. 배란 후에도 나오고요. 생리 전에는 또 생리 전에 나오고 생리 전에 나오는 분비물은 약간 갈색빛 도는 분비물들이 생리 전에 나오는 분비물들이 보통 냉이 그렇게 나오고 생리할 때는 말 그대로 생리하니까 피가 나오고요. 생리 끝나고 나서는 조금 덜 나와요. 그나마 그때 나오는 거면 피고 약간 몰아둬서 한 번에 나오는 느낌도 있긴 있지만 그나마 이제 그 약간 분비물이 분비가 되는 시기는 굳이 따지자면
생리 후는 조금 덜 분비, 약간 살짝 아주 살짝 건조한, 그나마 건조한 상태.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것도 얼마나 개인 차이들도 많이 엄청 있겠어요. 그쵸? 엄청나요.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도 있고 난쌤이 얘기한 대로 그 상황들이 다 다르니 그냥 날마다 분비물이 다른 거잖아요. 다양하고 다른 거니 정상 비정상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그 상태를 좀 잘 알고 맞아요. 그리고 그게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다양한지. 그리고 분비물이라는 게 없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음, 왜냐면 이 분비물의 역할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끔 그런 분들 있어. 그러니까 냉이 너무 많이 나와서 냉이 안 나오게 냉대하증처럼. 안 나오게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또 냉이 나오니까 여성분들 또 찝찝하셔가지고 팬티 라인을 많이 사용하시고 그쵸. 하는데 어떤 것이든 너무 잦은 사용은 분명히 무리를 끼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당연히 몸에 어떤 걸 계속 닿게 하면 사실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더구나 질은 되게 습한 부분인데, 그래서 오히려 팬티 라이너를 진짜 하루에 막 몇 개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악화가 되는 분들도 실제로 있기도 해요. 적당한 사용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분비물에 아예 없는 건 오히려 질에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거. 가끔씩 이제 냉으로 나오는 것들이 질 쪽에 있는 먼지 같은 것들 다 떼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걸 떼고 나오면 거긴 또 다시 이제 좋은 균들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순환 작용이 분명히 그 분비물 냉이라는 거를 냉 너무 미워하지 않으셨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약산성 상태를 계속 유지시켜야 될 질 환경이고 구조만 봐도 질 입구도 있고 질 주름들이 쫙 있고 그러니까요. 또 자궁 경부도 있고 얼마나 그 세세한 곳에마다 그 분비샘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양할 것 같아. 우리 여기 피지선 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비교해서 미안한데 배고프면 이렇게 침이 확 돌잖아요. 일단 비슷한 곳이니까. 체내니까. 그러면 그게 이게 샘에서 쫙 침샘에서 쫙 나오는 것들이 배고플 때 느껴지는 감각과 그러니까요. 함께 나오는 것처럼 이 어떤 여성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자궁에서 또 질에서 분비의 어떤 그 호르몬의 영향에 따라서 분비액이 나오는 것들이 다양하다. 난쌤이 쭉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저는 그냥 그 방금 설명드린 대로 질 주름도 많이 나오고 경부에서도 나오고 바로톨린샘에서도 나오고 막 이러니 그냥 이 상태들을 그냥 본인이 다 계속 이렇게 생활하면서 확인을 좀 하셔야겠네요. 루틴을 좀 네, 봤으면 이렇게 좀 좋겠어요. 보시고 많이 나오는 시기. 네, 이게 뭐 정상 비정상이다가 아니라 네, 맞아요. 늘 나오는 거니까 늘 나오는 거니까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건데 언제 양이 많은지 그리고 어떻게 색깔이나 좀 탁하거나 아니면 뭐 냄새가 좀 달라지던지 이런 것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성 사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요거랑 좀 다르게 애기랑 여성 사정을 느낌 좀 물어봤으니까 다르죠? 네, 요것도 팩트 체크가 딱 들어가야 여성 되겠죠. 사정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요거는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여성 사정은 여러분들 유튜브에서만 딱 쳐도 난리가 나죠. 네, 엄청납니다. 뭐 이렇게 여자 사정에 관심이 네, 많은지. 여성 사정 막 나 진심으로 짜증냈네. 그러니까 또 오늘 또 분노 게이지가 또 계속 차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이거를 네. 진짜 조회수만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들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제가 몇 개 본 거 있어요. 그 많이 봤어요. 지금 유튜버에서 승질 나가지고. 시오키, 뭐 분수, 스쿼팅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십니다. 이분들 솔직히 본인들이 미성년자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고 이 정보들로 인해서 성을 제대로 인지시키는 데에서 본인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고민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성 사정만 딱 떼놓고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자극적이죠. 네, 어그로 끌기가 굉장히 좋아요. 우리 오늘 보고 이거 지금 찾아보는 거 아니죠? 네, 또 제가 얘기했다고 또 찾아보실 수도 있겠구나. 자, 여러분들 찾아보더라도 또 그렇게 우리 거 끝까지 우연히 보고 가요. 봤더라도 끝까지 보고 가요. 내가 정확하게 벌써 나가지 마요. 기다려봐요. 리터러시 식별하는 게 중요하다,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액은 뭐 사랑 애자니까 사랑할 때 나오는 분비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여성 사정. 여성이 극도의 어떤 절정에 이르렀을 때 어떤 영상에서 나오는 듯한 마치 시오키가 이제 고래 등에서 쭉 올라오는 물이란 뜻의 어떤 분수 일본어인데 그렇게 어떤 사정 분출을 한다는 것들은 사실 연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전문가는
엔터테인먼트다, 뭐 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0%다 쇼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렇게 연출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유튜브만 봐도 그렇고 이거를 아주 진짜 정설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으시기 저도 때문에 본 적 있어요, 사실. 네. 그리고 성 테크닉이나 이런 데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여성 사정을 굉장히 어떤 성적 쾌감의 가장 절정의 단계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소개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그 중간에 잘못된 왜곡들이 생기면서 그 정보를 그대로 흡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성 사정의 가장 최고조다라고 이렇게 인식이 깔려버리니까 남자들이 여자랑 성관계를 할 때 자꾸 그거를 너도 그거 해봐. 강요하고 그렇게 하려고 내가 하고. 해줘 볼게. 어. 근데 아파. 왜냐면은 이 상대방도 어떻게든 잘 모르고 음. 그냥 야동 동영상으로 배운 거니까 아파. 근데 또 강제로 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여자가 그게 안 되면 왜 너는 못해? 그렇죠. 이게 너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런 것들은 진심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성관계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나? 아시겠지. 근데 다양하게 이렇게 많은데 왜 굳이 여성 사정의 목적을 두고 이야기를 꺼내느냐. 진짜 진짜. 난 가만히 있어야지. 내가 매번 말하죠. 화낼 때 가만히 그 좋은 있어야지. 성관계가 아니라고 몇 번 얘기해요. 내 대환장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정보들도 그렇지만 여성 사정을 오해하시는 남성들이 좀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남성들한테 판타지로 굉장히 주기가 좋은 게 여성 사정입니다. 확 이렇게 네. 각인되니까. 앞에서 여성이 자위하는 모습과 이런 여성 사정을 보여주면 그런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기획하고 만들어냈고 마케팅으로 활용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리고 지금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영상들로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고 그게 그리고 뭘 어떻게 규제할 거야? 비과학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왜곡들을 첩첩산중으로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이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제시해야지. 그니까요. 네, 이런 산업들이 있는데 여기 안에서 아이들이 구별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제시가 돼야 되는데 우린 아직 그게 미흡하니까 이제 성교육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들도 불쌍한 거다. 불쌍한 그게 거죠. 진짜인 줄 알고 네, 왜냐하면 그러는 거니까. 그게 이제 왜곡된 정보를 진짜로 받아들이거나 그리고 저렇게 해야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영상들로 워낙 많으니까 오해를 이제. 하는 경우인데 사실 남자들도 잘못되면 안쓰럽네. 방광염도 유발시킬 수 있고 아. 네, 그리고 그 자극을 여성 스스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AV 배우에서 연출하시는 배우들이 직접적으로 남성들 구매자들을 위해서 그 자극들과 연출을 보여주는 거죠. 자, 여성 사정은 기본적으로 지스팟이라는 곳을 자극시켰을 때 위에 이제 스킨선이 또 있어서 소변과 함께 흘러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남성의 전립선에 나오는 액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무색무취 소변이 아니라는 어떤 의학적인 맞아요. 논문들도 많고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화냐? 그러나 그래서 여성 사정을 규정하거나 의학적인 어떤 규정을 하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 그만큼 이렇게 정설로만 나오거나 다양한 정보들로 퍼져 있긴 하지만 여성 사정은 기본적으로는 그냥 여성이 오르가즘 쾌감 절정에 이르렀을 때 어느 정도 흘러나오는 양이 있을 수 있어요. 액 양이 확산돼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보통적인 거다. 그냥 쭉 여성이 못 느낄 정도로 축축하게 젖을 수 있는 정도로 흘러나오는 양이 개인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있을 수 있다. 그러나 AV나 야동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출되는 시오키나 분수는 말 그대로 연출이다. 연출이다. 연출의 99%를 제가 너는 첫 판부터 장난질이냐? 그만큼 자신 있다. 왜냐하면 그걸 경험했던 여성들도 또 그걸 진짜 모두 다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협소한 임상병리를 주장하십니다. 왜냐하면 100% 모든 여성들의 연구를 거쳐서 나온 것들이 아니에요. 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수많은 AV 배우들이 그 과정들을 지나고 나서 그런 어떤 업계나 거기서 은퇴하시고
많은 것들을 밝혔죠. 그것들이 쇼였다. 맞아. 네. 사실은 다 어떻게 해갖고 뭐 물을 많이 먹는다든지 네. 뭐 그냥 뭐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네. 얘기를 했죠. 또 설명하면 또 찾아볼까봐 그러니까 얘기는 못 저도 하겠지만 살짝 흘렸어요. 네, 뭐 물 이렇게 흐르듯이. 뭐 마시고 뭐 연출을 하는 것들이 맞아요,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굉장히 괴로웠다. 괴로웠고 오히려 힘들었다고 네, 얘기를 하는 그런 건가 것들 봐요. 연출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들이 되게 길었다. 그리고 막 소변도 참아야 되고 물량도 많이 먹어야 되고 뭐 몸도 따뜻하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런 와중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되는지는 본인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유명한 아칸의 땡땡땡 그 여성 AV 배우가 공식 그 기자회견에서도 본인 너무 괴로웠고 이건 엔터테인먼트고 쇼다 산업이다. 이거 저희가 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네. 실제로 이제 얘기를 해주셨던 배우분들이 네. 있었어가지고 흥분을 시키기 위한 연기였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너희들 성교육 제대로 받아라 뭐 이렇게 그거 마지막에- 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울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로 인해서 일본 AV 남자 배우들의 직업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죠. 그렇죠. 뭐 골드핑거라는 카 땡땡땡땡 어떤 AV계 레전드도 말을 하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카토 땡땡땡님도 에. 그렇게 AV 어떤 고 상위권에 신처럼 있으시다가 툭 떨어지셨죠. 받들어졌다가 네. 사실은 아니었다라는 그러니까 얘기죠. 그런 정보를 찾다 보면 여러분들 정확한 정보들이 나왔을 때 내가 알고 있었던 거랑 좀 다르네. 합리적인 의심을 그렇죠, 해보고. 그렇죠. 네, 여성 사정은 있을 수는 있고 있는데 우리가 연출된 영상 그것과는 아니다. 그것과는 다르다. 그걸 좀 확실하게 네, 확실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좀 과장됐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제부터는 이제 딱 매의 눈으로 맞아. 네, 이런 미디어를 접했을 때 자극적인 성 정보들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분간할까 이렇게 좀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러니까 관계를 함에 있어서 너무 여성 사정에 목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그냥 제가 여자로서 드리는 말씀이고 여성 사정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성관계는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 거니까요. 너무 그거에 목매달지 마세요. 여자분들 남자분들 다 마찬가지로. 네, 먼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갑자기 또 반이 줄어들었네. 저거 언급하면 안 되겠구나. 건틀레. 자, 우리 뭐 몇 분 이렇게 고민 말씀해주신 분들이 계신데 다 자세한 것들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우리 PD님이 시크릿 가족 해주신 것 네, 같아요. 다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대결 용지를 갖고 오지 않았어요. 그럼요. 네, 오늘은 생략합시다. 다음 추석이니까 좀 네. 봐주세요. 우리 뭐 공지를 할 거였지만 뭐 저의 어떤 승리를 좀 즐기고 싶어서 자 이거 다음에 제가 또 이기면 다른 벌칙으로 또 난쌤에게 이기신다는 보장이 어디 있으신 있습니다. 거죠? 저희와 함께 만들었잖아요. 이 사람 이기신다는 보장이 어디 있으신 이 사람 따라 여러분들과 함께 이룬 이 성과입니다. 저는 빌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맨날 크림 작가만 당해야 됩니까? 이 사람 민주주의 또 말 많아져요, 그죠? 네, 많아지고 또.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연민을 또 보여야. 헐크도 재밌겠대요. 헐크 잘 어울린다. 진짜. 옷에 깔이랑 완전 잘 어울려요. 이거 내 무덤 팠구나. 절대로 지면 안 되겠다. 얼굴 헐크 초록색 복장. 가방 해야겠다. 헐크 초록색 복- 바로 슈렉 되는데. 네, 헐크가 아니라. 어쨌든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조금 이렇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정보들 그리고 네. 평소에 정말 많이 받았던 고민들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저걸 왜 몰라? 라고는 했지만 어떻게 정말 성교육의 부재에서 나타나는 정말 그런 지식들 이런 고민들을 좀 나눠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관계랑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기도 했고 조금 뭐 다른 뭐 디지털 이런 부분도 좀 제가 전체적으로 좀 아울러서 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결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한 주제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넘어가죠. 약간 뭐. 약간 이렇게 좀 식상해 할 분위기에 한 타임 쉬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요? 네, 참여율도 그래요. 그렇고 그리고 딸바 주스를 드린다고 해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네, 반응이 제가 다 없으셔서 마시려고요. 요번 한 번만 쉬고 우리 다음부터 다시. 크림과 난쌤의 대결은 다음 방송에 여러분들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힘을 주세요. 또 어필해. 헐크가 웬 말입니까? 네, 오늘 방송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를 했네요. 열심히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그러면 9월 30일 날은 녹화 방송으로 만나 뵙고 네. 10월 14일 날 벌써 네, 없었나요? 10월 14일 날 저희 찾아뵙는 네, 걸로 변함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저녁 6시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는 인사드리고 이만 라이브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아름다운 수요일 밤 되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야한 꿈 꾸세요. 네.